오늘 제목이 실전사주 444강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멘토가 되어주는 사주.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주라는 제목으로 이 사주를 소개를 할게요. 아까 그 동영상으로 보셨던 이 휠체어 댄스 국가대표 선수, 지금 나이가 27살이 아직도 젊죠? 되게 젊은 분인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부제를 제가 이렇게 나눴죠. 영성 높은 영혼들의 큰 계획. 영성 높은 영혼들의 큰 계획. 꼭 저는 이분의 얘기를 어머님으로부터 듣고 아이의 사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주 자체의 메시지가 되게 분명하게 써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어떤 면에서 마음이 좀 되게 아프고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 이거는 장애를 겪고 지구별 체험을 해야 되는 많은 어떤 역경을 겪어야 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그래, 내가 가서 모범을 보일게.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할게. 그래서 뭔가 운명에 휩싸이듯이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것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사고예요. 멀쩡히 있다 아파트에서 떨어지다니. 사고를 당하게 되고, 두 다리를 잃게 되고, 근데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휠체어 댄스를 하겠다라고 자리 잡아서 기존에 댄스를 좀 했던 분이고, 춤꾼이 꿈이었으니까, 휠체어 댄스를 배워서 그 분야에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오르게 되고요.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탑니다.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 사주를 3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2021년? 2020년 하반기에 아마 상담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당시에 막 휠체어 댄스를 시작할 때,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얘기였고, 이후에는 국가대표가 돼서 수많은 대회라든가 여러 올림픽에도 나가서 다양한 상을 차고, 또 방송 매체에도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번 사주를 같이 좀 해석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 사주 해석과 추천하는 사주 해석으로 두 개를 같이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많이 적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다 얘기를 해주죠.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멘토가 되어주는 사주입니다. 세상의 등불 역할을 하는 사주 같은 느낌이에요. 우선 십성 구조라든가 사주의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주 우선 뭐 격국을 한번 볼까요? 격국은 편관격. 편관격 기본적으로 월지 편관격 세상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라. 제가 편관격을 보면 세상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편관을 어떤 고난 역경이라고 본다면 고난 역경을 다루는 사주라고 이제 봐야겠죠. 거기에 용감히 맞서는 인생을 살든가 거기에 이렇게 찌들어 살던가 뭐 이렇게 숙이고 살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텐데 나머지 글자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편관격이 천간으로 올라갔으니까 표방을 했죠. 자, 이 편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큰 명예성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고난, 시련,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마치 허들 경기 같은 거죠. 뭐 허들 경기. 허들을 활짝 넘으면 우와, 달리기 선수가 높이뛰기까지 하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허들 걸려 넘어지면은 아유, 하나하나 똑바로 하지 어려운 거 다 걸려 넘어지네. 이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편관격에 편관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아예 대놓고 진편관격을 표방을 하고 있는 사주니까 나 이번 지구별에 편하게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관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편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비겁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을 이용해서 극복하는 거고 다른 사람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편관을 이겨내는 거죠. 마치 내가 사는 마을에 싸나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툭 하면 사람을 잡아먹고 다녀. 그럼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이웃 마을에서 포수를 불러오는 거, 양인압살. 호랑이 재단을 쌓아놓고 호랑이들한테 알아서 재물을 바치면서 아유, 호랑이 신이시여 1년에 한 명씩만 잡아드시옵소서, 저는 좀 살려주시옵소서, 마을 처녀를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을 신봉하는 형태가 살인상생으로 나타나죠. 호랑이를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이게 좀 안 좋게 풀리게 되면 호랑이를 섬기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 뭐 용사, 뭐 페르세우스 용사 아무개가 어느 마을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마을 처녀를 산채로 바치고 있더라. 그거를 보고는 칼 들고 가서 메두사를 무찌르고 포세이돈을 무찔러 가지고 마을 처녀를 구해내다. 뭐 이런 형태들이 그게 살인상생하던 마을이 식신제사를 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게 식신제살 평관을 무찔러라 이겨내라. 살인상생 평관을 이해하라,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환경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이제 살인상생이 편인 도식으로 나타나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살인상생이 편인 도식으로 나타나면 가끔 우리가 뭐 잉카, 마추픽추, 마야 문명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면서 걔네들을 인신봉양 막 재단에 올려가지고 막 가슴을 잘라서 심장을 꺼내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막 신에게 바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아니 저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저기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만 말고 들고 일어나서 그냥 뒤집어 엎으면은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병사들이 못 맞겠구만. 그게 어떤 활동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겁주고 윽박하고 두드려가지고 아예 꼼짝도 못하게 아주 위협을 해가지고 그게 도식 걸린 사람들인 거예요. 도식 걸린. 평관을 만났는데 제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편인으로 억눌려가지고 이렇게 꼭 그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데모를 하러 가려고 그러면 너 데모하지 마. 데모하면 잡혀가.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엄마 너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너만 다쳐. 제발 좀 집에 좀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일종의 부모가 살인상생에 익숙해진 부모가 식신적 활동을 하겠다는 자식을 도식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명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자, 아무튼 자, 이 사주는 편관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편관과 거의 대등한 기운으로 맞대응을 하죠. 거의 대등한 식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관을. 이런 구조를 상관대살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상관으로 편관을 제살하는 형태를 상관대살, 식신으로 편관을 제살하는 형태를 식신제살, 이런 뭐 상관합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주는 상관대살의 형태입니다. 상관으로 편관을 해결하다. 강력한 화의 기운을 반대 기운인 수의의 기운으로 편관을 제어하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일간 옆에 편관 붙어 있나, 일간 옆에 상관 붙어 있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일간 옆에 상관 붙어 있으면 내가 상관 쓰는 사람, 내가 상관을 가지고 편관을 무찌르는 사람이고, 요 옆에 편관이 이렇게 여기 편관이 붙어 있으면 내가 편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제사장인 거야. 내가 편관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편관이고 여기가 상관이면은 재화된 편관 정도로 보면 돼요. 여기에 편관이 있고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이미 재화가 된 편관. 이게 호랑이로 치면 길들여진 호랑이. 어느 정도 우리에 가다 놓은 호랑이. 훈련이 된 호랑이. 식신제살이면 우리에 가둬놓은 호랑이고 상관대살이면은 저 고양이랑 같이 키워가지고 고양이화시킨 호랑이.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을 때 쓰는 호랑이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랑 같이 훈련시켜가지고 막 연기를 하는 호랑이들. 근데 사람을 안 무는 호랑이. 뭐 이런 형태들. 근데 요거는 내 쪽에 상관이 붙었죠? 그럼 일간이 하는 주된 역할이 이 편관을 제화하는 일이니까 일명 편관을 역경이나 위협이라고 보자고 한다면 이 사주는 역경을 이겨내는 사주다. 근데 역경이 보자고요. 이 편관이 약하면 쉬운 일 해결하는 사람이고 편관이 강하면 어려운 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편관이 강하면 어려운 일 해결하는 사람이죠. 편관이 천간으로 들어섰죠. 자, 게다가 천간으로 섰으니까 이 역경을 이겨내면은 큰 명예성이 오게 되다.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뭐 바다의 용사 아무개, 뭐 페르세우스 아무개가 뭐 메두사의 목을 쳐서 뭐 공주를 구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식신제사라는 얘기들이에요. 그 시대의 위협을 이겨냈다. 뭐 괴물을 무찔렀다. 호랑이를 잡았다. 마을 처녀를 구해냈다. 귀신 도깨비한테 뭐 바쳐지던 마을 처녀를 귀신 도깨비 물리치고 구해냈다. 전부 다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 형태의 이야기다. 이 사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사주가 되는 거죠. 역경을 이겨내는 사주. 자, 인생 전반부를 나타내는 에너지에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시오라는 미션이 걸려 있는 형태예요.
역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폭력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집안이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았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자기 몸이 아파서 뭐 중내산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쟁에 휘말렸을 수도 있고, 옛날에 태어나서 뭐 호환 마마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일본군 순사가 수시로 뭐 지리산 빨치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평관적인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상관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 평관적 능력을 적절히 재화해 나와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 나가서, 자, 사주에서 편관은 불특정한 고난이나 불특정 역경 같은 거예요. 정관적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말하는 거고, 편관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규칙 같은 거죠.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포항에 지하실이 침수돼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아니 어떻게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될 수가 있어? 하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야. 이런 게 편관적인 거죠. 근데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인도교가 잠긴다. 이런 거는 그냥 뻔한 거죠. 당연히 비가 오면 한강을 뭐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통제가 되는 거야. 편관은 어떻게 어디서 무슨 난제가 날라올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주는 편관적 환경의 우주예요. 참고로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우주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지구는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 인구가 70억이니까 70억 개의 지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나가면 하나 차 뒤집어져 있고 사고 나고 있고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장면을 수시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수시로 나가는데 한 번도 차 사고 나는 거를 거의 보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도 아무도 내 엉덩이를 안 건드리는데 나는 지하철만 타면 누가 이렇게 내 엉덩이를 건드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이뻐서 그런가? 아니야. 사실 그 미모적인 측면하고 좀 달라. 왜 나는 자꾸 치안의 손이 나를 건드는가? 왜 나는 아무도 안 건드는가?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강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 또 악플 달리는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순화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자기만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주가. 그러니까 자 보자고. 경찰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려면은 내가 사는 마을에 사고가 좀 터져야 돼, 안 터져야 돼? 그치. 우리 마을이 평온하면 경찰이 됐을 때 진짜 지루해요. 진짜 지루하겠지. 우리 마을에 강력사건도 좀 나고 그래야 내가 영웅도 좀 되지. 사주에 그래서 편관이 강하면은 검, 경, 검찰, 뭐 특수직,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병원, 의사, 뭐 회계사, 검사, 뭐 강제로 통제하는 거, 죽고 사는 거 하는 거, 이런 환경 속에 가라. 이 명주,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만나는 게 편관적 환경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편관적, 보세요. 편관하고 상관이 같이 있죠. 같은 간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편관하고 상관이 같은 간지에 있으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도 커지면 얘도 커지고. 그러니까 편관의 난제가 크게 벌어지면 해결 방법도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해결 방법을 배우면 편관도 나타나는 거야. 그럼 무슨 느낌이죠? 내가 이렇게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나를 건드는 놈이 있으면 그냥 확 잡아뜨리려고 주짓수를 배웠더니 나한테 시비를 거는 놈이 나타나. 또 다른 측면에서 시비를 거는 놈이 나타나서 주짓수를 배웠더니 시비를 거는 놈이 더 잘 나타나. 이런 느낌이 상관과 편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외양간을 고쳤더니 자꾸 외양간에 불이 날라 그래. 외양간 불 끄는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또 외양간에 불이 자꾸 날라 그래. 이런 형태들이 상관 쓰면 편관 커지고 편관 쓰면 상관 커지고, 이런 사람이 경찰하면 도둑을 잡았더니 새로운 도둑이 또 생기고, 그 도둑을 잡았더니 더 큰 도둑이 생기고, 더 큰 마약 범죄를 저질렀더니 좀 있으면 더 큰 마약 범죄가 벌어지고, 이런 형태로 상관과 편관적 환경이 같이 움직인다 라는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떤 나한테 벌어진 난제적 문제를 해결했더니 좀 있으면 더 큰 난제가 벌어지고, 또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병과 약이 함께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난제가 벌어지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짝으로 들어온다.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죠. 무슨 몬스터를 깨려고 들어갔더니 몬스터의 등에 몬스터 잡을 수 있는 칼이 꼽혀 있더라. 얼른 그거 뽑아가지고 몬스터를 잡아라. 뭐 이런 느낌들. 문제와 해결책이 늘 함께 벌어지는 환경 구조다. 어쨌든 사주의 전반부는 편관격에 편관을 제어하니까 어떤 불특정, 어떤 불규칙한 어떤 난제나 역경이 벌어질 수 있는 사주이고, 그런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 문제도 벌어졌다. 불 끄는 훈련을 했더니 산불이 났다. 산불을 끄려고 참여했더니 산불이 났는데 불 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형태가 함께 움직이는 사주다. 자, 다음.
인생 전반부의 평관을 극복하는 재주와 능력을 갖추어라. 그럼 그 다음 미션.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뭘까? 그 다음 미션은 인성. 이게 편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인성. 이런 경우가 우리 마을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호랑이를 잡는 방법, 호랑이를 대비하는 방법, 호랑이를 쫓아내는 방법,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호랑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호랑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호랑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좋은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이해하면 적을 사랑하게 된다. 적을 이해하면 적을 사랑하게 된다. 원수를 이해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그 유명한 성인의 말이 있는데 가끔 이 평관 옆에 인성 붙어 있으면 저는 그 말이 생각나요. 적을 이해하면 적을 사랑하게 된다. 왼수를 이해하면 왼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죠. 평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일지의 인성은 나의 노하우죠. 어떤 노하우예요? 사회궁에서 했던 것에 대한 나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역경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나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나의 노하우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겁재가 붙어 있죠. 유술 방국을 만들었죠. 유술 방합국. 그러면 신유술 금국이자 인성으로 비겁을 생하게 되는 요소니까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역경을 이겨낸 나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다라는 뜻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역경을 이겨냈어. 역경을 만나면 이렇게 해결을 해봐라는 나의 일지 노하우가 많은 비경겁제들을 신유술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겪은 고난의 경험, 역경을 이겨낸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파하고 공유하게 된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유술 방합. 자, 신유술 방합이라는 뜻은 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짓게 된다는 뜻이고 그들 사이에 내가 바짝 올라와 있으니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리더이자 멘토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을목재성을 공유하게 된다는 뜻은 나중에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협회, 단체, 인플루언서, 나 같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나의 인성 뒤에 비겁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그 톰 행크스가 그 부인을 잃고 그 슬픔을 달리기 위해서 미국 종주 횡단 마라톤 달리기를 합니다. 3년인가 4년을 쉬지 않고 달려요. 이렇게 막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톰 행크스가 달립니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순수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저는 그런 느낌.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때가 덜 탄 영혼이 지구별에 내려와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너희들 잔머리 굴려보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더 잘 살아. 꼭 그걸 느끼는 약간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거기서 무작정 3년 동안 달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막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달려요. 그래서 그 뒤를 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뉴스 기자가 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달리고 계십니까? 앞에 계신 분이 뭔가 도인인 것 같아서 나도 저 사람을 따라하면 뭔가 나도 도인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유는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뒤에 나의 생각에 동화된 사람들이 무리를 짓게 된다는 뜻은 결국 역경을 이겨낸 나의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전이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을목이 상징하는 건 희망. 을목이 상징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공유도 되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어떤 경제활동적 측면도 지원해준다. 너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경제활동을 가질 수도 있어. 내가 이 상관 대사를 하여 노하우를 통해서 얻어낸 나의 경제활동을 너희들과 공유할게.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명주가 만들어낸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된 요소들, 경제 공유죠. 재성 공유, 소유를 공유하는 형태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슈바이처 같은 사주죠.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는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서양의학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나중에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되니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독일로 돌아가면 이 아프리카의 토인들은 누가 돌보나.
그랬더니 수많은 슈바이처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의료 봉사를 하더라. 이런 느낌. 내가 하는 일을 뒤에 따라하더라. 이게 내 뒤를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재성을 공유하면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3년 전에 풀이를 하면서 세상의 멘토가 될 사주입니다. 매우 용감한 영혼입니다. 자신이 직접 역경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낸 경험과 노하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희망을 주는 사주입니다. 그냥 이 사주는 사주 그대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의 감동적인 사주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될 텐데 다 뭐 휠체어 댄스를 한다거나 뭐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갖추게 된다거나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텐데 하지만 이런 사주를 가진 사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감동적인 정말 대단한 실험을 에고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무모한 실험 아닙니까? 너무 무모한 역경 아닙니까? 에고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아무리 그 안에 있는 무의식의 위대한 분이 계신다고 해도 이렇게 에고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훈련된 에고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가끔 이분 동영상을 봤을 때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렇죠? 그 동영상 내용에 보면은 후반부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나 같은 역경을 겪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뛴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를 극복하여 세상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주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은 이거를 단순히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고 표현하지 말고 영성 높은 영혼들의 큰 계획이다. 영성 높은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끔 이런 영혼들을 보면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죠. 영혼학교에도 학교가 있는데 저 위에 영혼학교에도 좀 오래된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 모아놓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레벨 좀 있는 영혼들 모아놓고 거기 멘토들이 있어요. 그 멘토들도 가끔씩 지구로 내려와서 육화를 합니다. 보통은 그 영혼들의 선생님들도 가끔 지구별에 내려와서 육화를 하는데 보통은 평범한 인생을 안 살고요. 막 여성 해방 운동, 뭐 흑인 노예 해방 운동, 어떤 인권 변호사, 뭐 사람들의 어떤 평화 평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뭐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도움을 주는 역할들, 보통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가끔 보면은 고생 많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는 그런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영혼학교의 멘토가 이번 지구별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어린 소녀의 나이인데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스케줄 매니저 있죠. 스케줄 매니저. 나 몇 살 되면 사고 일으켜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고 무슨 병원에 입원시켜서 나 무슨 휠체어 댄스 나 인형 갖게 해라.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놓고 지구별에 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다. 되게 숭고한 영혼이다. 우리 평범한 인간의 영혼이 아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일반적인 영성하고 좀 다른 되게 영성이 높은 영혼들은 뭐죠? 일반 평범한 인간들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같은 레벨로 해석을 하지 말자.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대접을 좀 다르게 해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사주 갖다 놓고 이 사주는 뭐 경금이 2개라서 뭐 재물이 없고 뭐가 없고 고생 뒤지게 하는 사주. 이거 배렸네. 아니잖아. 이순신 장군 얼마나 멋있어. 훌륭한 분이야. 그냥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추천하지 않는 사주에서 이렇게 좀 몇 개 좀 생각해요. 여자 사주 평관격 팔자 세다. 우리 원장님 멋있잖아요. 우리 평관격 얼마나 멋있어. 대장부잖아. 그죠? 또 우리 원장님은 또 평관 밑에 비겁을 깔고 있어서 지도자잖아. 리더잖아. 호신쌤의 최대의 단점이 이게 친목 활동 제로. 호신쌤의 단점 친목 활동 제로.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도망가 있어요. 우리 저 명담 이제 큰일 났어. 내가 했으면. 근데 우리 원장님이 우리 선생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분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이렇게 구심점 역할이 돼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강의 시간 외에는 막 다 쌩까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내가 도망가 버리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도망을 가요. 안 믿기죠? 네. 호신쌤이 진짜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남들하고는 밥도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 외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 외에는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여자 사주 평관격 팔자 세다. 이거 팔자 세다 하면 일종의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용감한 영혼이다. 이 정도로 보자. 용감한. 좀 큰 일을 하려고 왔다. 어떤 큰 명예적 경험이나 지도자와 리더의 경험을 하려고 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자가